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근데 치매인 척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 자식들이 내 진짜 마음보다 내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렸으니까요. 나는 젊은 시절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잠들기 전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며 하나하나 모은 돈이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얻은 재산. 그걸 자식들이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 의심이라는 말을 꺼내기 무섭게 아들은 바로 그랬습니다. 어머니, 도장 어디에 있어요? 예금은 어디 은행 쓰세요? 나는 그때 아들이 나를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 달려드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딸만은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너무 빨리 속을 드러냈지만 딸은 아닐 거라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척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밑에 분명한 계산이 보였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평소엔 오지도 않던 딸이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와 말을 꺼내더군요. 딸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잘 사는 건 맞아. 근데 김서방이 새 사업 시작하잖아. 돈 들어갈 때가 많아. 그렇다고 내가 받을 걸 양보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빠한테만 주면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빠는 엄마 흔들리면 바로 손댈 사람이야. 우리 집이 여유 있다고 해서 내 목까지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엄마 멀쩡하실 때 내 목부터 확실히 챙겨줘.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의 말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돈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돈이 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아들이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바쁘다고 어린이집 일정 있다고 힘들다고 말하던 애가 그날만은 아무 말도 없이 손주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양손 가득 먹을 것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과일이니 빵이니 잔뜩 사왔더군요. 한눈에 봐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인심 쓰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손주를 제 앞에 툭 내려놓더니 제 안색을 살피는 척하며 집안을 쭉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 어디 있는지, 금고는 있는지, 도장은 어디에 둘 만한지 그 눈빛에서 이미 목적이 보였습니다. 손주는 안방 가구에 걸터 앉아 저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매매하신 그 집 서류 어디 있어요? 제 안부를 묻기는커녕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꺼낸 첫마디는 또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아들은 들고 있던 봉투를 탁자 위에 툭 하고 내려놓으며 조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건 미리 정리해 두셔야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주영이가 뭐라고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 말투는
도와주려는 사람이 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판단력이 있을 때 빨리 자기에게 넘기라고 압박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며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잠시 멈칫하자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표정이 미묘하게 밝아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작게 말했습니다. 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자 아들은 금세 표정을 굳히고 더 가까이 다가오며 서류가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며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아이도 결국 나를 보러 온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내 옆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도 닿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가 더 심해졌나 봐. 하지만 저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어둔 비상금 계좌, 아무도 모르는 인감, 그리고 유언장이라고 쓰인 마지막 봉투 하나. 저는 젊은 시절 내내 새벽에는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추운 날, 비 오는 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에 굳은 살이 생기도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모든 세월이 들어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이 마지막에 판단하세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당신이 직접 확인한 뒤에 결정하세요.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눈을 떴는데 아들이 제 방 서랍을 몰래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도장 어디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 말투, 그 표정,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걱정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닌, 딱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면 그 비용은 누가 낼 거야? 그 한마디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병보다 요양원 비용 계산이 먼저라니. 딸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어쩐지 냉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랑 말 맞춰야 한다는 거 알죠? 엄마 상태 악화되기 전에 재산은 정리해야 해. 딸이 돌아간 뒤 탁자 아래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종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목록, 오빠 통화, 땅, 건물 등 재산 정리 확실히. 저는 그 글씨를 보는데 숨이 턱 막혀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표정보다, 딸의 말보다 저 쪽지 한 장이 제 마음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딸이 집에 머물고 있던 그날 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오빠랑 통화, 땅, 건물 정리, 그 쪽지 한 장이 머릿속을 계속 떠다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온 듯 했죠. 조용히 문을 닫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둘은 제 방문 앞에서 아주 작게 조심스럽게 말을 나누고 있었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사인만 받으면 끝나. 그 의사한테 치매 진단서 초안 넘기면 수정해준대. 딸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응, 이미 얘기 맞춰놨어. 지금 엄마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이 제일 적기야.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내 상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매로 만들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상태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후견인도 금방 신청된다더라. 저는 이불 안에서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정말 치매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아예 치매인 증거를 만들려 했던 거죠. 그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이 연기, 이제는 너희를 무너뜨릴 무기가 되겠구나. 다음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전 재산을 전부 저 혼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신탁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들 이름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과 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만 하면 돼요. 딸도 맞장구를 치며 말하더군요. 맞아, 엄마. 오늘 안에 해야 돼.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서류 이미 다 봤다. 아이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려 했더라. 내가 정말 치매라서 모를 줄 알았니? 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가 만들어 온 신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가 평생 한 푼도 못 건드린다. 너희 계획은 오늘 여기서 끝난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치매로 만들려 했잖니.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등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긴 이유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미 엄마라는 자리를 그 아이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등을 돌렸는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건드려선 안 될 마지막 주인으로서의 나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세월 아이들의 그림자에 기대지 않고 나 혼자라도 똑바로 서겠다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나 스스로 지켜내겠다고.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지갑도 아니라 그저 나로서 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정신은
내가 지킬 겁니다.